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세총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10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조세총론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난이도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이제 20번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참고로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송달,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 우편 송달,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해서 전달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는 전자 송달이 있고요. 그런 경우 불합리할 때 하는 것이 공시 송달이죠. 물론 유치 송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송달에 관한 내용 틀린 거 1번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한 서류를 송달할 때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아요. 참고로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자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 대표자 중 한 사람한테 대표자 명의인한테 서류를 송달하면 되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 고지 있죠. 고지서 또는 복촉장 등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납세 고지서나 복촉장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는데 고지서가 아니라면 그런 단서가 없다면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기한 마지막 날을 정해놓고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 늦게 도착해서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서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어디서? 여러분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도달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일주일 이내가 기한이 된다면 너무 날짜가 촉박하니까 그때는 기한이 되는 날이 언제냐?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겠다.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7일이에요. 7일. 예. 7일이 되는 날이라면 그러니까 서류가 도달했는데 보니까 납부 기한이 7일밖에 안 돼. 그럴 때는 부담이 크고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때는 늦게 도착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지난 날 납부 기한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납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보한다, 송달한다. 납세 관리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이 따로 있다면 그때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4번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 교부 송달은 분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당사자 명의인 찾아가서 전달하는 게 교부 송달입니다. 근데 서류 송달의 경우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종업원이나 사용인 또는 배우자 그런 사람들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곳에 두고 올 수 있습니다. 놓고 하라 유치송달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5번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부송달 어디로 찾아가서 전달할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죠. 또는 우편송달 어디로 주소지로 보내 불분명하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주요 내용을 공고를 하라 얘기는 공시송달로 하겠다.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주소가 국외에 주소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외국으로 찾아갈 수 없잖아요. 교부송달 불가능하고 또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시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일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공시송달. 자,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 외국에 있으니까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우편송달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내에 있어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우편물을 보내고 어디로 교부 찾아갈지 불분명하죠. 예, 그럴 경우에도 역시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로 가야 됩니다. 또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뭐합니까? 거부한다면 공시송달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곳에 놓고 올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5번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도 뭐에 들어가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것에 두고 올 수 있죠. 유치송달. 그리고 2번 이상 방문하였는데 교부하려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다면 기한 내 서류 송달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세총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방세법 취득세로 갑니다. 취득세 문제로 가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거 조바심 갖지 마시고 하루에 2문제씩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또 반복해서 보시고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세총론은 광범위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취득세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1조부터 22조까지 하는 거니까 충분히 단원이 딱 정리가 되니까 문제 푸는데도 수월할 겁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